자, 일단 6-2번의 첫 번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뭐가 됐든 문제를 먼저 하자면 로그 2분의 1 x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그 3분의 1 x보다 작다 라고 크다라고 얘기했네. 우선은 일단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사고를 어떤 식으로 먼저 해야 되냐면, 첫째, 머릿속에 그래프가 들어가야 한다야. 그래프가 들어가야 한다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로그 2에 x가 이렇고 로그 3의 x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얘 그냥 여기 부분이니까 얘가 x가 0과 1 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니네 어차피 마이너스 씌웠을 거고, 그렇잖아. 마이너스 씌워서 부등호 방향 바꿨을 거고,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을 끌고 가는 거라면 그래프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이랑 답지 내용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풀었다라고 칩시다. 그 상태에서 이건 뭐 이거로 됐고, 두 번째에서 x가 뭐 이러하더래. 그럼 x가 일단은 양수라는 얘기죠? 맞죠? 네. x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가 지수부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되면 지수가 작은 쪽이 큰 놈이죠. 그렇죠. 지수가 작은 쪽이 큰 놈이에요. 근데 여기서 니네가 뭐가 안 보일까요? 1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0과 1 사이에 있고 얘도 0과 1 사이인데 1보다 무조건 작아. 그럼 작은 놈이 큰 놈이네요? 그럼 이거 그냥 범위 자체가 답이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더래. x가 1보다 크다고 얘기했어. 미시 1보다 크네?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큰 놈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1이고 1보다 큰 애잖아. 왜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을 거예요? 왜 양변에 로그를 씌우죠? 로그 씌우는 거 맞아. 잘못된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건데 왜 얘가 로그를 씌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방정식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러지? 방정식 때문에 이제 밑과 지수 위치에 x가 있으니까 내리려고 하는 건 맞아. 근데 그때도 범위를 나눠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상용로그를 씌웠다 그럼 상관이 없겠죠. 상용로그 씌웠다 그럼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4번의 문제로 가봅시다. 4번의 문제는 뭐라 그럴까? 니네가 안 하는 거 알려줄게요. 합성 이거 뒤질나게 안 하는 거일 뿐입니다. 너무 간단해. 합성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자, fx가 로그 2의 x다 라고 하고, x가 함수를 무려 3번이나 만난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다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과연? 로그 2에 로그 2에 로그 2의 x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x가 16보다 작은 판이 나왔는데 답이 5번이 아니라서. 자, 16보다 작은 게 나왔다 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나한테 분명히 따질 것 같기는 해요. 동의합니다. 네. 자, 1달러,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요 놈의 거를 구할 수 있어야겠지요. 맞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로그 2의 x가 2보다 크다, a보다 작다, 같거나 같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아니죠. 0보다 크죠. 0보다 크지. 진수 조건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근데 무시한다고. 누가? 니네가.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얘는 뭐를 따지는 거냐면 진수와 위세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면은 틀린다고 그냥. 단지 로그 방정식은 그 두 개만 지키면 다 맞춰. 근데 지수 방정식은 내가 니네한테 천만에도 그랬을 거야. 지수 방정식이 어렵다 천만에. 어렵진 않아. 단지 틀렸어. 근데 지가 왜 틀린지 몰라. 뭐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보기 때문에. 이건 따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고 본인은 억울하다 라는 표정을 짓는다. 내가 어이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로그 2의 x4라고 나오게 됐을 거고. 그러면 얘가 2의 x 16 이래다 라고 했겠죠. 14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뭐 물론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근데 틀리는 것도 한 말이 안 돼서. 자, 6.15번 네, 문제를 봅시다. 자,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a의 x-1 그리고 a의 2x 플러스 b라고 얘기한 놈의 해가 x가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1이 2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하면 자 x 이렇게 할까요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x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사하네요. 그쵸? 비슷하네요. 그치? x가 뭐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커요. 그럼 x-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랑 부동화 같을 테니까 2x-1이다 라고 했어요. 얘 보니까 x가 더 크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EX 플러스 b 안 되죠? 얘가 안 되죠. 다르잖아. 아니 플러스고 뭐고 간에 얘가 x인 게 중요한 거라니까. x가 크대요. x가 작다 그랬는데 x가 크대요. 그럼 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이게 다야. 일단은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라고 얘기하는 게 2가 나오게 되겠고,
그럼 b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로그 a, 자 그리고 3x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6, 그리고 로그 a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그네. 그러면 3x 플러스 6도 0보다 크고요. 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도 0보다 크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아이가 나오네. 얘랑 얘랑 서로 겹쳐야 할 테니까, 그렇다면 x는 2보다 크다만 가지고 가겠네요. 하나 마이너스보다 작다잖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0과 1 사이야. 범위가 바뀌겠네. 범위가 바뀌겠네.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3x 플러스 6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얼마냐? 이게 10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얘가 x가 5보다 크고 x가 2 마이너스보다 작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공통 범위는 얘밖에 없네요. 얘가 나. 과연 뭘 놓쳤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차게 그 칸에 구해봤지만 넘기려면 넘겨. 상관없어. 전혀 문제되지 않아. 없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를 제외하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풀이가 다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생김새가 와우 그지 같네요. 자, 크게 이렇게 낼게요. 그리고 여기가 4 7이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5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요, 얘가 1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F지? 얘가 F네요. 이게 G고요. 얘가 G의 f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두 개로 나눠야겠지. g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fx가 gx가 fx보다 작은 부등호의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리고 gx가 1보다 크면 얘는 gx라고 이야기하는 게 fx보다 잠깐만요. 얘가 반대네. fx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는 뭐 니네가 본인이 찾아야죠. 그렇지? 뭐 이걸 못 찾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0보다 1 사이다 라고 하니까 gx가 0과 1 사이니까 x가 1에서부터 5 사이고, 그때 gx가 얘보다 크더라. gx라고 하는 게 얘가 fx보다 크더라. 뭐든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얘가 gx가 어디죠? gx가 얘고 fx가 얘네요. 0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근데 다만 틀릴 게 이제 뭐냐면 실제로 fx가 될 만한 애는 여기가 fx예요. 요만큼만. 여기가 fx야. 그리고 gx라고 이야기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왜 그러면 진수가 양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써먹겠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값이 뭔지 나와야 되겠네. 2인가요? 네, 2에서 3라고 하겠네. 할 수 있겠니? 근데 GX가 4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네. fx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0과 1 사이면 이거 부동하게 반대로 바뀌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고. 아니 무슨 말인지 얘가? 자, 그리고 8번의 문제도 봅시다. 자, 8번의 문제에서 실수 p에 대하여 로그 p의 어쩌고저쩌고의 값이 양수가 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p가 0과 1 사이이고 8번이죠. 로그 p의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p가 얘가 양수래요. 그렇죠. 이게 양수래요. 그러면 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물읍시다. 0 이상, 0 초반인가? 그럼 다 됩니까? 이게 0과 1 사라고 되는 거는 있지 않는 겁니까? 있지 않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준이었습니다, 어머님. 네. 계속해요. 0 초과 1 미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p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놈의 범위에서 얘네를 풀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겠죠. 자, 여기 부분을 봅시다. 여기 부분을 보시면 얘가 일단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p가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랬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래서 x는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판별식 쳐야죠. 확인해 봐야지. 자, 판별식이다 라고 하는 걸 봅시다. 아이고. 자,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돼요? p제곱 마이너스 4p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4p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얘네들은 어떻게 범위가 될까요? 자, p라고 얘기하는 게 0과 1 사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얘가 0이야. 얘가 4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p가 0과 1 사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에서는 전부 다 음수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대입하지 마. 얘는 대입할 거라고 여기다가 0과 1 사이 있는 숫자 대입할 거야. 분나서 그래.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았지? 고등학생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아무튼 이거는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해결을 해봐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p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민수면 될 것 같은데 p 마이너스 1 되네. 그럼 얘가 x 플러스 1 에다가 x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네요. 한 놈은 마이너스 1이에요. 한 놈은 얘가 그래도 얘가 더 큰 놈이네요. 그쵸? 1 마이너스 p가 더 크죠?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마이너스 p보다는 작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요. 그쵸? 답이 그거예요? 그런다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요. 이 문제에서 일단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y의 제곱이 8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얘가 이제 뭐 하나를 x로 놓고 y로 놓자 라고 얘기해서 니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 같아. 맞죠? 그치? 자, 그래 놓고 얘가 x-y 물어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이거 딱 봤어. 여기까지만 했어. 니네 여기까지 했다고 칩시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원방? 그치? 원방 들어가지? 그럼 원방으로 풀어볼 생각은 왜 안 합니까? 했습니다. 진짜? 안 풀어졌어요. 진짜 안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대요. 네, 안 풀어졌나 봅시다. 자. x-y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뭘로 할까? 이름 좀 정해줘. 뭘로 할까? K, M, S 뭐 이런 거 다. L. L? L. L? L은 좀 심한데. L은 좀 아닌데. L은 좀 아니야. L은 랭스잖아. 아니 근데 여기 길이 그러니까 그 알았어. 그럼 할게. 그 L이라고 할게요. L. L 값의 그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건 뭘로 보이니? 얘는 원방으로 보인다면 이건 뭘로 보이니? 그 1차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어찌 보면 자, y는 y로 따진다라고 하면 얘가 x-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l은 뭐의 입장처럼 보여요? y 절편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여기에 해당하는 x랑 y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겠죠? 네? 아니죠. 뭔 소리야? 그 뭐가 아니줘야. 이렇게 아니에요. 아우, 쏘리. 이거리. 가까워서 그랬나 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했어? 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에 여기가 마이너스 L이겠지. 할 수 없어요, 진짜로? 못 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러면 불구하고 니네가 못할 수 있다. 동의. 동의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보고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이거에서 니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 한 가지밖에 없어. 뭐야? 그 y는 x선 그으면 평이 그래서 직각. 아니, 이것만 보고 얘기해. 저기 지민이, 이것만 보고 뭘 알 수 있어? 야, 단순하게 야 y는 x 플러스 뭐시갱이야. 뭐 알아 너 여기서? 기울기. 아니, 너가 지민이야? 여기서 뭐 하냐고. 아니, 원방 생각하지 마. 머릿속에 원방 왜 들어가? 얘만 보고 뭐가 떠오르냐고. x에다 네모를 더하면 y가 직선으로 보면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인데 기울기가 1이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니네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내용이 있어요. 삼각함수 중 하나죠.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45도지. 내가 대답을 해서 니네가 동의해서 안다? 라는 얘기는 모른다라는 얘기야. 도대체 수학과 시험을 한 거냐? 뭐 한 거야? 그럼 여기에 45도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그럼 얘 이렇게 해도 얘도 45도겠죠? 여기 길이가 얼마야? 1t.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 얼마일까라고 보시면 얼마입니다라고 대답해. 4. 그러면 x-y의 범위는 됐네요. 자, 한번 봅시다. 니네가 여기에서 모르는 게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물론 지금 내가 풀어주는 방식이
왜 여러분들한테 가장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이 문제 니네가 답지를 봤으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야. 판별식. 맞아요. 판별식 푸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얘가 도형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별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판단했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걸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 자, 얘가 x랑 y가 양수래. 그러면 일단은 뭐 미세 있거나 진세 있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x가 x의 로그 y가 10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x, y의 범위를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알 수 있는지를 봅시다. 자, 이거 되게 여러분들 보기에 좀 특이해요. 솔직히 좀 특이하거든요. 이게 x, y다라는데 로그에 y가 붙어있고 y에 로그가 붙어 있어가지고 얘를 만약에 k라고 하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거든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를 로그 k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여기에도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y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수잖아요. 그렇죠? 얘네도 뭐 양수래요? 그것도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로그는 뭐다? 치환하면 실수다. 그러다라는 건 얘네가 잠시만요. 로그 얘를 그냥 k라고 할게요. 이건 그냥 이건 누구야? 얘를 k라고 할게요. 자, 얘를 k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x, y의 범위가 양수인 건 맞는데 그냥 할까? 근데 고민되네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냥 할까?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해보고 그냥 해볼게요.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두 분의 합의 입장이고 두 분의 곱의 입장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걸 방정식을 t제곱 마이너스 로그 kt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로그 k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얘네가 로그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k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k는 100보다 크거나 같겠고 요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가 0보다는 k가 크지만은 뭐보다 100분의 1보다는 작게 나오게 되게 돼요. 지금 t가 뭐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t는 실수를 대변한 것밖에 없어. 그냥 얘네들의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보는 방정식. 그걸 방정식 잡는 거예요. 대칭 방정식 잡는 거예요.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우라늄 이야기를 봅시다. 우라늄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근데 7일 지났는데 반토막 났대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비율로 줄어드는데 어떠한 비율로 줄어들어?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반이 됐대. 이해가? 이런 애가 있었대.
자, 그러면은 R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분의 1의 7분의 1제곱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네. 그쵸? 자, 그런데 얘가 10분의 1은 언제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며칠 동안 불러 먹었더니만은 얘가 어떻게 됐대? 10분의 1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보다 어떻게 되자라고 해서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요. 모르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야. 복잡한 내용이 아니야. 몰라. 다만 여기 0.301 이게 때문에 계산기 쓰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진짜 잘하는 거야. 매우 잘한 거야. 이거 그냥 또 아무도 칭찬 안 해줘. 자, 그리고 저수지 문제 봅시다. 자, 저수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맑은 날에는 수량이 4% 감소를 했대요. 당연히 저 증가를 하겠죠. 비 올 때는 4%가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매일의 날씨는 맑은 비 중 하나라고 하자. 당연한 얘기죠. 네. 자, 17일 후에 처음 조세량이 A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 오는 날은 며칠 이상이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일 정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연히 무슨 말이야? 이게 17일 후 저수량이 A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A 알겠어. 네. 저요? 무슨 말이에요? A 제로가 첫날에 나오는. 그쵸. 여기서 저수량 A를 빼고 읽으면 17일 후에는 처음 저수량보다 많았다. 맞냐? 그거야.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비 며칠 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비가 옵니다. N1만큼 비가 왔어요. 그리고 맑았어. 줄어들었겠죠. 0.96에. 근데 17일에서 비 온 날 빼야죠. 이게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끝났죠. 이해가 안 가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실제로 없어요. 여기 한 문제만 더 하고 나서, 자, 일단 16번에서 뭐가 되냐면 1보다 큰 세실수 ABC가 1보다 크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1 로그 A의 B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A가 B보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죠. 커야죠. 그쵸? 네,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그쵸? 그리고 또 어딨죠? 얘가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는 A제곱이 작다. A제곱은 B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아이인가 봐요. 자, 그리고 또 얘가 로그 A의 C라고 했어. 그러면은 C는 얘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요? 알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면, 그러면 C는 B제곱보다 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A가 2였어요. B가 3이었어요. 그래서 4라는 걸 찾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기는 하겠죠. 근데 만약에 C라고 얘기하는 게 5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얘를 제곱하면 얘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요. 이번에는 니은이에요. C, 그 다음에 C의 A제곱, C의 B제곱 이랬어요. A가 B보다 커요. B가 A보다 커요. C가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참이죠, 무조건. 이거 무조건 참이에요. 자, 디귿도 확인을 해볼까요? 자, 디귿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로그가 붙어 있으니까 로그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C의 A제곱이랑 C의, A의 C제곱을 비교를 하는 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대소 비교를 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걸 갖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로 확인을 대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얘가 5의 세제곱이 5의 제곱이다. 그러면 25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자, 그리고 2의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얘는 32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쵸? 얘도 틀렸네요. 그쵸? 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그러면 리을로 봅시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자, 얘가 B의 리을을 좀 써야겠네요. 자, 2 로그 B의 C, 그리고 자, 로그 A의 C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얘를요 여기다 넣어봐요. 그러면 자, 로그의 B의 2분의 1 C 하고요, 로그 A의 C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어차피 1보다 큰 I가 될 테니까, 자, 이게 작으면 더 크겠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누가 더 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를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B라고 얘기하는 게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A 제곱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B의 2분의 1이 A의 보다 크죠? 그치? A보다 작죠? A가 더 크니까. 그치?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작은 놈이죠. 얘가 작으니까 이 전체의 값으로 따지면 얘가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네, 그러면은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 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봅시다.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볼게요. f의 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요. a는 0이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상태하고 위로 블록인 상태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건 다들 알아듣죠? 자, 그랬을 때 둘 다 동일하게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값이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거 외워주셔야 될 거며, 그리고 얘는 최소값을 갖겠죠? 이거 최대값 갖겠죠? 이해 가시죠? 최대값 갖고 최소값 갖는다 라고 하는 거 이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축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서 해결하시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과정을 두 번 푸는 게 있어요. 두 번 푸는 것만 살짝 반감이나 한번 해봅시다. 104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y는 4x제곱, 자, 4x제곱 플러스 4kx, 이거 참 편하게 생겼네요. 네, 더하기 4k, 4k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빨리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크게 없어요. 이건 너무 간단한 식이라서 이래요. 이건 너무 간단한 식이라서 얘가 E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얘로 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소값이죠? 근데 최소값이 뭘 가져요? 최대값을 가져. 그쵸? 최대값을 가져요. 자, 그랬을 때 얼마 해야 돼요? 얘가 xk 값이 얼마여야 돼요? 그래서 2여야 되겠죠. 이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16 더하기 3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제한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한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그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아래 거 해볼게요. 자, 10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06번의 문제에서 최대값이 6이다. 그랬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쭉 읽어보셔야 될게요. A라고 얘기하는 게요, 1보다 작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얘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2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는 추계 방정식이 얼마 값이 나와요? 얘가 a가 나오죠. 근데 그 a라고 얘기하는 게 1보다 작거나 같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추계 방정식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대요? 1이랑 어디서 같더래요? 그쵸? 이렇게 같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에 대한 문제예요. 자, 얘가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만약 문제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x의 범위라고 하는 그 축이 A가 나온 까지 좋은데, 그래, 축이 A가 나온 까지 좋고, 이 축이라고 얘기하는 게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아예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어떠한, 최고차, 그 꼭지점 값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시겠어요? 물론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이 이쪽에 있을 수 있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요? 여기가 1보다 작은 거면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그렇죠. 1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해 가세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엄청 작았어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겠죠? 있겠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작은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예를 들어 쳐봐요.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봤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럼 최대값은 분명히 여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약간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거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구하셔야 되느냐라면 A라고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A라고 이야기하는 A가 만약에 1보다 작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을 때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되냐면 실제로 x는 어디에서? a에서 최대를 가질 거예요. 그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했냐면 6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A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만약에 작은 값이 아까 마이너스 3처럼. 자, 그랬을 때는 X가 어디에서 가져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이게 얼마예요? 6이래요. 그 중에 이 조건에 맞게끔 나오는 A 값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일일이 따지는 게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제가 2차원선에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리죠.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자, 얘네들의 문제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107번이에요. 자, 107번이면 자, y는 ax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뭐 b 이렇게 돼 있대요. 별로 다른 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a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볼이다. 축방 어디다? 2. 이것만 빠른 속도로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범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최대를 갔는지 어디서 최소를 갔는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무조건 그리세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얘가 이거를 대단히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이 과정은 대단히 힘들어하는데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k다 라고 해요. 실제로 얘랑 똑같은 식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플러스 k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잘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자, 여기에 x가 0보다 긴 부분을 0보다 커는 부분을 y축 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 이게 만약에 x가 0이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놈이다라고 하는 축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이제 이런 식의 얘의 그래프를 뭐하자? 대칭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건 또 뭐 말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겠죠. 얘 0이었죠. 이해가요? 자, 그럼 만약에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그거 보시면 자, 여기가 한 칸이 1이죠. 이해가요? 한 칸이 1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2가 돼요. 그쵸? 마이너스 2. 이해가? 자, 이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 값이야. 마이너스 1에서 0. 그러면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값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어디까지가 3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될 테니 3은 더 멀리 가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얘고 최대값은 얘다 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세요? 구간에 양 사이드 값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가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이 되게 쉬운 문제예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얘는 치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상행들 치환하자. 그리고 치환하면 뭐하자? 범위를 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치환하면 범위를 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 확인해 봅시다. 자, 110번 가볼게요. 자, 110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러한 범위 내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라고 플러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표준형으로 띠스하게 잡는다? 그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하자? 자, 얘를 t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축방은 0이 되겠고, 그쵸?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은 얘보다 한 칸밖에 안 가는데 마이너스는 저쪽까지 가네요. 그럼 얘네들의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그러면 얘가 2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다? y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의 범위를 구하자. 이런 얘기 하자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준이는 계속 졸고 있습니다, 어머니. 물좀 먹거든요. 이번에는 유형 10인데 유형 10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뭐 113문제 같은 경우 그냥 여러분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14번도 마찬가지예요. 별 얘기는 없어요. 네. 별 얘기는 없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볼 거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115번의 문제에서 봅시다. 자,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x 플러스 아니 4라고 됐고, 여기 위에 점이 a, b라고 얘기했어.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a, b라고 했어. 그럼 바로 거의 본능적으로 a 플러스 b는 4라는 식을 니네가 잡아야 돼요. 근데 니네가 이걸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더라. 자, 그랬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얘가 의 최소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서 이 문제를 풀고 몰라서 풀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를 접근을 할 거냐면,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k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식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자,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4-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얘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a의 제곱에 4-a의 제곱이다 라고 하고 k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가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a, b라고 얘기하는 게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쓰자?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노력이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 얘네들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뭘로 보였으면 정말로 좋겠냐면 원점부터 a, b 사이의 거리라고 봤으면 정말로 좋겠어. 근데 그게 본다 안 본다야. 문제는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16번 같은 경우에는 정석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뭐 y는 죽어서,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x는 뭐지 범위를 남긴다, 이딴 소리가 있어요. 네. 자, 정석에 찾아봐 있어.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1입니다. 자, 그런데 xy가 실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가지고 범위가 설정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 y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x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제곱을 하면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이 새끼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x는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범위가 설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1, 얘가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y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나와요? 1-x가 될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가 뭐라고요? 1이라고 이게? 1이 아니죠. 뭐야? 요거죠. 그러면 얘라고 얘기하는 거에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최대값 같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축방이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1.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이겠죠. 축방 2요. 축방 2. 아니,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죠. 여기로 봤구나. 항상 두 번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라고 따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몇 번 때문에 그러냐면 122번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뭐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모든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최고차 항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리고 최고차 바로 다음 차수의 개수예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중문을 못 읽어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서로 다른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이거를 찾아내는데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문제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서로 다른 실근에, 그건 이제 고등학교 한참 올라갔을 때나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x-1의 제곱 알죠? x-1의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두분답이 얼마라고 하지? 두분답이 2가 되죠? 근데 x가 실제로 1밖에 없잖아. 그건 뭐예요? 1이 2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잡아낼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요. 서로 다른 실근은 못 잡아냅니다. 그냥 모든 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냐면,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x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딴 식으로 나왔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야, 최고차이 몇 차야? 4차지. 그럼 그 다음 차수가 몇 차야? 3차야 되는데 3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네들의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세 근, 네 근의 합이 제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면, 자, 역수를 근으로 가질 때는 똑같아요. 생긴 똑같이 생겼네. 실제로 똑같아요. 운이 이럴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식을 하나 더 쓸게요. 식을 하나 더 쓸게요.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가정을 해볼게요. 자, x의 4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플러스로 바꿀게. 상관없죠. 얘가 이렇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x가 똑같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얼마예요? 1이죠. 맞죠? 자, 그런데 얘네가 자, 알파분의 1 그리고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그 다음에 델타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계수 순서가 반대라고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죠. 이거 제곱을 해야 텐데 그 다음에 플러스 14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계수 순서가 완전히 반대지? 얘랑 얘가 자리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완전히 거꾸로 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끌고 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에서 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은요. 야, 최고차항이 4차인데 3차가 없네? 그럼 얘는 0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있었다라고 해도 얘가 반드시 있는 게 아니야. 얘가 0이라고 해서 얘가 있는 것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았지? 그래서 이 문제가 별로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문제 약간 변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돼. 이거 몰랐다 나중에 먹지 마시고. 자, 120 9번은 중간고사 단골 문제에 속하고 되게 난이도는 일단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높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얘네가 이런 말 하네요. f의 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차 1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 라고만 얘기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f의 1이랑 f의 2랑 f의 4 그러니까 fx라는 식에 대해서 1, 2,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란 값을 나와야 해. 이해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느냐? 최고차 개수가 있으니까 너무 문제가 쉬운 거야. 원래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f의 x는 x-1, x-2, x-4, -1인 거예요. 끝났어요. x에다 1 집어넣어도 얘 나오죠? 이 다음에 2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나오지, 4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나오지, 식은 이거 자꾸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원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에 속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또 오메가를 할 건데, 자,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놀아봐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변형을 니네가 이짓저짓을 겁나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안 풀릴 거예요. 문제로 익히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먼저 익히셔야 되고 식변형을 니네 힘으로 니네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일단 알아봅시다. x의 세제곱이 1이다라 그래서 x-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 0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다 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x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오메가 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3주기짜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기다가 3이라고 해서 3주기짜리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근각의 관계를 확인해 보신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다 혹은 또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냐면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게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오메가 바가 오메가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니네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유추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문제 풀기 전에 싹 다 몸에 들어있어야지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메가의 세제곱이 전부 다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내 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가니?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문제가 얘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요거인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도 나와요. x 더하기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인 x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랑 같은 식이거든. 그리고 혹은 또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뭐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냐면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당연하죠. 왜? 두 분의 합이잖아요. 왜냐면 오메가분의 1이 오메가분의 1이 오메가 바죠. 왜냐면 오메가 바가 1이니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놀아서 해야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직접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얘를 오메가 바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얘로 알려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떻게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글을 딱 알려줬어. 알려줬는데 얼마가 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루트 3i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뭐 얘기한 거야? 얘는 이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 뭐 이렇게 썼니? 이 오메가 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 값을 2배를 늘렸을 뿐이에요. 별 얘기는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가 나올 수가 있냐면 실제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4네요. 4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요 식도 오메가 바로 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복소수 문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어렵게 출제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출제됩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특징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어렵게 출제가 돼요. 네. 그리고 뭐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도 힘으로는 좀 어렵게 내는 편이고요. 중국은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르죠? 몰라요. 그게 학교 특징은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교 특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게 엮지 마세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오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오메가다라고 하셨어요? x의 6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 요놈이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세제곱이 1이다라고 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x의 몇 제곱?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의 x 값이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라고 하는 놈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오메가 바가 얼마다? 더하기 얘가 1이다. 그리고 오메가 바가 얼마다? 얘가 1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바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를 잘 바꿔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내가 왜 이 자리 이렇게 주구장창 쓰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요 놈을 갖다 보기로 쫙 깔아준단 말이야. 다음 중 옳은 것은 기니 디 해가지고 어디까지? 재수 없으면 지읒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안경 써. 안 보인다며. 아니 근데 안면서 너무 불편해서. 죽을래? 아니 앞머리가 찔려고 나는 선생님 앞머리가 잘라 그러면 잘라줘? 아니 저 장발 좀 길어. 잘라줘? 아니요. 다시 싸고 그러니까. 왜 불편한 거 참으려고 네가 장발이잖아. 머리 기른데. 참아 그러면. 네가 불편한 거잖아. 아니 근데 공부 네가 하고 대학도 네가 할 건데 참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얘네들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비슷해요. 저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오메가 바가 어떻게 돼 있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조금은 다르죠. 얘만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든 물어보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1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문제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외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고쟁이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무슨 말 하냐면 x랑 y가 예를 들어서 얘가 정수다. 아유, 자연수다. 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노가다 문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노가다로 우리가 하나하나 띄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식을 정리한 다음에 조건을 맞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약간 양아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151번인데요. 151번이에요. 151번에 보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x 더하기 2y가 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원칙을 잃으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 비슷한 걸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자,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얘가 차수가 x가 몇 차야? 2차지. y가 몇 차야? 1차지. 그럼 뭐를 묶어? y로 묶는 거야. y로 묶는 거야. 띠뜰하게 x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하는 거 아시죠? 모른다라는 눈빛을 하고 있어요. 준이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얘가 y로 묶으면 시끄러. 자, x 더하기 2의 y. 자, 그리고 나머지가 x 제곱 더하기 x. 자, 얘가 5가 될 텐데. 자, 그 2를 했을 때 뭐냐면 여기가 x 플러스 2를 갖고 있잖아. 그럼 얘도 x 플러스 2로 인수를 갖게끔 식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얼마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마이너스 2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다 라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건 3 이렇게 돼서 얘 있는 식이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3이다 라고 해서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다 해야 돼요. 누가? 니네가. 이렇게 해서 xy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정수 xy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 억지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자? 차수가 낮은 걸로 무조건 내림차수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부터 갑시다.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로 갑시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2파이가 360도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죠? 맞나요? 2파이가 360도다 라고 하는 게 알고 있으면 얘가 되니까 180이 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례 안 된다. 이텐 좀 필요해. 신뢰돼.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뭐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180분의 1이 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서 실제로 니네 문제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180분의 파이 x라고 이야기하는 게 x도라는 거야. 우리가 x도로 표현됐을 때 얘를 호도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이건 숫자예요. 파이 숫자야. 얼마야? 3.14 얼러리 이렇게 가는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서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파이라는 걸로 나눠보시면 얘를 갖다가 파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면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파이분의 180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얘라고 이게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180도로 나눌 수 있잖아요. 파이로 나눌 수 있잖아. 숫자니까 파이는. 그러면 걔로 나누면 얘가 약 57도 정도가 나와요. 예. 그게 이제 1이라고 하는 크기인데 그 놈을 우리가 단위를 뭐라고 붙이자? 얘를 RAD라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붙이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니까 지키면 그만인 거지.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얘네들이 어디서 뛰쳐나왔냐? 라고 하는 고민만 잠깐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주를 어떻게 구하죠? 원주 공식이 뭐죠? 2파이 R이죠? 2파이 R이죠? 실제로 그게 뭐냐면, 자, 내가 R만큼 반경을 놓고, 한 바퀴를 돌았다 해요. 한 바퀴는 얼마? 360도라는 거 알았죠? 그쵸? 360도라는 걸 알았어요. 자, 한 바퀴가 360도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쵸? 그 360도도 우리가 정한 거죠? 실제로요? 원래 애초에 존재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거예요. 하지만 얘는 계산에서 나온 결과니까 그냥 존재하는 숫자였던 거예요. 원래. 얘가 아티피셜이에요. 이건 크리에이티브. 아니고 얘는 원래 있었던 거야. 오케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인적인 거였던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찾아보시냐면 부채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간단합니다. 자, 얘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야. 이게 주머니의 중심이야.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찍었어. 그래놓고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면 얘가 뭐가 생겼어요? 호의 길이가 나왔죠. 이해 가세요? 그럼 요만큼이 R이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여기가 R이면 얘가 세타, 얘는 R 세타가 나오게 되겠죠. R만 간격에서 세타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 이걸 복잡하게 유도할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왜냐면 우리가 2파이라는 걸 애초에 배웠기 때문에 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2분의 1 RL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넓이다 라고 했고, R이 R 세타니까, L이 R 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별 얘기 없습니다. 이런 게 거의 다예요. 뭐 계산하고 말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자, 삼각형에서 특히 직각 삼각형에서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다 라고 하는 걸로 보자면 그때 내용은 맞아요. 얘가 빗변분의 높이가 되고요. 자, 그리고 빗변분의 밑변이 돼요. 자, 그리고 탄젠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돼서 얘가 뭐가 된다?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빠져요? 빗변이라는 게 빠져버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는 뭐가 되더라? 높이니까 얘가 각이 바라보는 변이다라는 거야. 자,
자,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귀찮게. 자, 우리가 요만한 지면이 있었어요. 요만한 지면이 있었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떠한 놈이 있었어요. 자,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관측자가 여기서부터 쳐다봤겠죠. 그래서 얘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기 시작한 선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시작한 선이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그럼 각도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각이 바라보는 변이 뭐가 돼요? 높이가 되죠. 어디서 봤냐? 얘가 밑에 봤어. 그럼 얘가 높인 거야. 자, 그런데 얘는 뭐다? 직각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동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우리가 그 물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라는 거냐면, 자, 얘는 여기에 있는 물체는 여기에서 이런 각을 가지고 있죠. 표현을 하려면 각은 이만큼이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리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동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각의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정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각의 정보도 있고 길이의 정보도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이라면 우리가 실질적인 사인의 정의에 대해서 봅시다. 정의,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경의 길이 분의 y 좌표예요. r분의 y로 외우지 마라. r이 뭔지 y가 뭔지 모르고 한단 말이야. 이해가요? 자, 그리고 또 코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다?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젠트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얘는 x 좌표분의 y 좌표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볼 수가 있냐면 동경의 길이는 항상 양수죠. 동경의 길이는 항상 양수죠. 자, 그래서 뭐를 찾아볼 수가 있어? 자, 이거 4분면인데 뿔뿔이죠. 얘는 맞뿔이죠. 얘는 마마죠. 얘는 뿔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사인, 코사인 전부 다 양수가 나오죠. 여기는 코사인이 음수, 사인이 양수, 탄젠트 보호가 안 되니까 음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다. 여기는 뭐만? 탄젠트만 양수다. 여기는 뭐만? 코사인만 양수다 라고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따지기가 힘드니까 올사탕코 이렇게 할 뿐이에요. 외우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넣어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경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감으로 표현되는 애들이 다 알아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실제로요 3,4라고 얘기하는 것과 3,4라고 얘기하는 것과 5분의 3, 5분의 4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삼각함수 값은 똑같거든요.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은데 그거는 각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가 배제가 돼요. 아시겠어요?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첫 번째, 동경의 합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줄까? 합으로 가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동경 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치 안 된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대칭이에요, 대칭. X축 대칭인 경우는 두 동격이 0이거나 2n파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Y축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파이이거나 EM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파이 대신에 360을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yx의 대칭이다 라고 합니다. 저거 yx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동경의 합이 2분의 파이 혹은 2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그게 뭐죠? 라고 나한테 묻지 말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얘는 동경의 합이 2분의 3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동경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의 차이가 되겠죠. 그쵸? 될 테고, 얘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건 하나는 일치를 하는 경우고, 두 동경의 차가 0과 혹은 2n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직선 상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있다 라고 하는데, 얘가 대칭이랑 비슷한 말을 쓰기도 해요.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원점 대칭이다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얘네 같은 경우도 동경의 차가 파이거나 2n파이 더하기 파이다 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준이가 어머니 계속 잡니다. 네, 계속 자요. 필기도 안 하고 계속 잡니다. 그래 놓고 들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는 설명이 된 걸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삼각 함수의 기본 성질이다 라고 합니다. 책에 없죠? 내가 지금 할 거, 책에 없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코사인 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탄젠트 분의 1이고요. 얘는 사인 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 살펴보면 A, B, C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얘기예요. 가운데가 얼마냐 라고 하냐면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고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은 사인 제곱분의 1입니다. 싹 다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 개를 바깥으로 연결하면 돼요. 뭐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막 해도 돼요. 여기 세 개 연결 어떻게든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얘가 A, B, C라고 이야기할 때 순차적으로 가시면 되는데 A분의 B는 C입니다. 혹은 C분의 B는 A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탄젠트분의 사인은 코사인이다.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분의 1이다. 탄젠트분의 1 탄젠트분의 1에 사인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꾸며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얘가 사인분의 탄젠트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사인이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각선의 관계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대각선은 어때요? 곱하면 1이죠. 그쵸? 대각선은 서로 곱하면 1이에요. 그쵸? 당연히 1이죠. 그러니까 서로 분명이다. 이거 수학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 공식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변환이다 라고 할게요. 각변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각의 표현이 2분의 n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오브 이렇게 빼기 세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세타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어떠한 규칙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n이 홀수이며,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랬을 때, 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얘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바뀐다. 알았죠? 바뀝니다. 자, 기억하세요. 바뀌고요. n이 짝수이면 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되게 쉬운 거. 두 번째는 별 얘기 없어요. 되게 묻히기만 하셔도 돼요. 얘가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그냥 세타로 바꾸세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세 번째. 부호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부호 결정을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얘네는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얘는 원래의 삼각 함수의 사분면 부호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삼각함수를 보니까 얘의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사인이 있었고요. 사인도 바꿀 거고 코사인도 바꿀 거고 탄젠트도 바꿀 거예요. 뭐 쓸지 대충 알겠죠? 난 두 번째 수업 듣는 친구들은 뭐 쓸지는 알 거예요. 자, 얘가요 바꿀 건데 얘가 일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세타가 있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도 얘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이렇게 쓸까? 얘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3, 4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고 쏘리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익숙해져야 되겠죠.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요거는 익숙해져야 되겠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사분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도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기도 하고 2파이 더하기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얘는 별거 없으니까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냥 세타 아무것도 없잖아. 얘는 뭐예요? 2분의 파이, 2분의 1파이죠. 처음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홀수일 때 어떻게 되고 짝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얘는 홀수야 짝수야? 홀수지? 2분의 1파이잖아. 그쵸? 2분의 1파이. 얘 홀수야 짝수야? 지민이 홀수야 짝수야? 모르는 거야 쟤 또. 홀수. 요거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 그쵸? 2분의 2파이로 보여야 돼요. 요거는요? 짝수. 요거는? 홀수. 요거는? 홀수. 요거는? 짝수. 오케이. 자, 그러면 홀수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근데 사인의 1사분면은 사인 1사분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사인 1사분면 플러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요거는 그냥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라고 하는 것도 볼게요. 얘 왜 이렇게 시시 쪼개고 있어요? 자 여기는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리고 사인의 2사분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오케이 very good. 자 그리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테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런데 자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가니? 자 그리고 탄젠트다 라고 하는 게 탄젠트는 일단 얘가 홀수니까 바뀌게 되겠고 일단 탄젠트는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다 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너?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거 다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봐요. 자, 시작의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중심이 5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구면 거울이 있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오목 거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목 거울 알죠? 본 적은 없잖아. 봤어요? 왜 안 봤어요? 오목 거울을 그냥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살면서 당연히 살면서 가끔 본 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 없는데요. 아니, 보긴 봤어요. 인지를 못할 뿐이지. 예. 언젠가 예, 언젠가 봤어요. 우리는 매일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이래요? 숟가락이요. 숟가락 안 본 사람 보잖아. 없잖아요, 그쵸? 네. 또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케이스가 현미경. 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엄마 거울 중에 깜짝 놀랄 만한 거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봤는데 몇 장을 얼고 있는데 딱 돌려봤는데 거울이 내 얼굴이 커 보였을 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울이에요. 자, 아무튼 자 얘가 구면 거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빛이 왔어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OX에 얘가 O고 이게 X래요. 네. 그래서 이제 OX에 평행하게 이렇게 왔대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평행하지 않죠? 네, 뭐 하는 거예요? 네. 평행하게 왔어. 자, 이게 평행하게 왔대요. 자, 그리고 나서 평행하게 벌써부터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입사된 거울에 반사된 후 OX에 만나는 점을 A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상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네들에서 자, 요 면이랑 자, 여기가 요렇게 되어 있는 자, 여기 얘랑 접선 중에서 수직인 애가 있겠죠. 이렇게 중심이랑 저기요 아가씨 너 공부 시간 넌 안 줄 거예요. 이따 너 책 뺏을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이걸 무슨 선이라고 불러요? 물상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니네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반지름. 죽을래요? 비교? 네? 반사. 반사. 이거 땡선이라고 불러요. 중서 자, 전적으로 자, 바보들. 자, 아무튼 이거를 갖다 우리는 직교.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법선은 물론 지면의 수직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뭐 그림자 하거나 뭐 이런 데서 배웠을 텐데. 자, 아무튼 자, 여기를 세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를 입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입사각, 이렇게 법선까지의 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와 동일한 각, 입사각과 동일한 각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하죠. 그거는 서로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OA의 길이를 얘를 만약에 A라고 할까요? OA 얘를 A라고 했고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매우 쉬워요. 자 문제를 이렇게 긴 문장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평행이에요. 체크하세요. 평행. 도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행이에요. 자 평행하면 뭐가 같아요? 우리 그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있어요. 평행하면 뭐랑 같아요? 그쵸? 억각과 도의각이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억각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억각은 Z로 찾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중3들 무슨 질 하나 모르겠어요. 자, 억각이 나왔어요. 자, 이제 뭐가 어떤 게 등장했어요?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등변삼각형이 등장하죠. 자, 이등변삼각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등변삼각형이다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5글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이등변삼각형 땡땡땡땡땡.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의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메타버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작도로 배웠고요. 2학년 때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배웠습니다. 수직 이등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네가 길이가 같다 라고 둘 수 있겠죠. 이해가요? 안 가요? 가죠. 그쵸? 네, 되게 자기들 빠진 눈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 길이가 R이니까 요만큼은 얼마야? 2분의 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세타가 여기니까 여기가 높이네요? 그럼 여기 빗변, 얘가 밑변이 되겠네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A분의 2분의 R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A라고 이야기하는 OA는 2 코사인 분의 R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길 바라고요. 자, 7-4번인데 자, 일단은 자, 호수가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 동심원이 있었대요. 엄청나게 사기치고 있네요. 너무 다르네요. 개구리알도 아니고. 자, 개구리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여기가 이제 A라는 관측의 위치에서 얘가 이렇게 관측을 해봤더래요. 이렇게 관측해도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여기가 B, C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호숫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m래요. 여기도 100m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100m인 게 있어요. 뭐가 100m였어요? 그쵸,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이니까 자, 같은 길이 싹 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도 반지름이고요. 얘도 반지름이고요. 얘도 반지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전부 다 100이라는 얘기죠. 이라는 얘기죠. 자, 얘가 100이래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세타죠. 이해 가세요? 세타죠. 그쵸? 자, 어디가 세타라고는 안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죠? 자, 그랬을 때 세타가 얼마예요? 자, 그렇죠. 1이에요. 1이에요. 세타가 1이에요. 여러분 지금 1인데 지금 머릿속에 혹시나 1 치고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1라디. 그렇죠. 1라디안은 57. 약 57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가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만큼은 얼마예요? 자, 최근에 내신을 봤으니까 이건 얼마예요? 세타가. 2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반토막 사이니까 여기 세타는 4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가요? 여기 있는 각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만세름 여기가 R,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분의 스몰 r이다 라고 하는 게 사인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이 4분의 1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주머니에 손 빼고요. 펜 들고요. 필기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또 물어봤다. 괜히 상처받고 욕먹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R은 뭐가 돼요? 100사인 4분의 1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되게 쉽죠? 그쵸? 정말 쉬워요. 왜? 왜요?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말하는 진짜 사기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별책부록으로 이렇게 7- 몇 번? 6번도 풀어주는 친절함을 보여드립니다. 자, 2분의 3파이 세라 2파이 지민스 몇 사보면? 4사분면. 오케이, 4사분면. very good. 자, 4사분면이면 뭐가 플러스요? 코사인. 그렇지. 그러면은 사인은 0보다 작고 코사인은 0보다 크고, 그쵸? 탄젠트는 0보다 작지, 그치? 기억하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양수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얘로 양수폼을 만들면 얘는 연습이 양수잖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0보다 큰 거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큰 거죠? 그쵸? 이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해봐요. 자, 얘가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루트의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세제곱 세제곱분의 코사인 세제곱 세타 그리고 더하기 4 루트 탄젠트 4제곱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는 부호 상관없지만 요건 부호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짝수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 이미 다 양수폼을 꺼내놨어요. 양수폼을 꺼냈으니까 이건 뭐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거는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건 뭐? 마이너스 탄젠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요. 이걸 괜히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양수 형태를 끌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인 아니고 탄젠트 아닙니다. 어차피 양수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코사인 세타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너무 쉬워요. 8-1번입니다. 엄청나죠. 8-1번. 자, 2 사인 제곱 세타. 준이야,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3 사인 4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4제곱 세타. 그리고 그건 는 A 코사인 4 제곱 세타. A 코사인 4제곱 세타. 또 저요? 이거 패스해. B 너만 잘하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플러스 1 C 라고 해서 A, A, B, C 값을 구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이제 좌변 우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얘는 저보다 사인파, 그럼 코사인파지. 네. 그렇죠. 그러면 바꿔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얘를 이용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이해가지? 그럼 이 식을 여기다 바꿔보면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니?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얘를 전개를 하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얼마예요? 플러스 6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예. 자,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코사인 4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3 코사인 4제곱 세타 그리고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A값, B값, C값 다 나왔죠? 그쵸? 네, 되겠죠? 8-8번인데요. 사이 할 거예요. 8-8번인데 얘가 X가 4 플러스 3 코사인 세타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Y는 5 플러스 3 사인 세타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저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일 때도 있습니다만 자, 얘를 보면요. 여기에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요. 요거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x-4는 3 코사인 세타고요. y-5는 얘는 3 사인 세타예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다 라고 한다면 자, 1번식, 2번식을 제곱해서 합하면 x-4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 9라고 얻어낼 수 있겠죠.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 방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되게 쉬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8-2번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2번이요. 8-2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몹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얘네가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문제는 자, 이거를 알았을 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4제곱 세타가 얼마니? 얘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지요. 그렇겠지요? 네. 네. 또 말에다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손 줬다 뭐해? 국 끓여 먹을까? 빨리 폐기하고 써. 똥강아지야. 나우 똥강아지. 자, 써봐. 무기력한 애 같아. 무기력한 애.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사인 4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합하고 얘하고 얘를 합해보면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4제곱 세타가 왜 간단하고 이걸 이렇게 그렇게 가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이게 얼마래요? 1이래요. 안 되죠? 쉽죠? 쉽죠? 네. 쉬워요? 자, 이렇게 말해도 내가 되게 계속 속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렇지. 우리의 1태 같은 느낌이죠. 1태 보고 제시 보고 제시 보고 또 제시 보고. 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4제곱 세타, 사인 얼마니? 8, 6이네요? 4제곱 세타가 6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인 6제곱 세타, 사인 8제곱 세타,
되게 그 식 자체가 되게 잔인하게 돼 있네요. 그럼 요게 일단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제곱 세타죠. 너 이해 가요? 네. 오, 얘도 이해 가요. 우리 다 이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예요? 코사인 4세타. 코사인 4제곱 세타. 네, 코사인 4제곱 세타다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요걸 가지고 저거를 풀어내야 하는데 말이죠. 자, 얘네들에서요, 여기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볼까요? 네. 얘를요. 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면 얘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감동을 받고 그래요. 자,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네. 1이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럼 1이겠네요. 그쵸?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하지 못해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수를 내도 되겠죠. 그죠? 네.